네, 이와 함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현재 그 운동의 권고안은요,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는 3회 이상, 어, 빨리 걷거나 뛰는 운동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무산소 운동, 근육 운동도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번 정도 15분에서 20분 이상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표준 체중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시아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체질량 지수 BMI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자에는 몸무게 킬로그램, 분모에는 키 미터로 환산해서 제곱. 그래서 몸무게 킬로그램을 키 미터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23 미만이면 정상, 23에서 25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해인들의 경우는 이것보다 높습니다. 30 이상이 비만이고요. 25에서 30이 과체중, 그리고 25 미만이면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키와 몸무게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서양인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26이 되면 과체중이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비만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아시아인의 이러한 표준 체중의 경우에는 바로 2000년에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자료를 이용해서 만든 값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약 거의 20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오히려 체질량 지수가 23에서 한 25, 26 정도까지에 해당하는, 즉 과체중에서 비만 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각종 질병이나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계에서도 표준 체중 좀 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논쟁이 되고 있고요. 아마 몇 년 이내에는 이 표준 체중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금의 경우는 당연히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이유는 의학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세 가지 질병이 문제가 됩니다. 짜게 먹게 되면 고혈압의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위암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여성의 경우는 폐경 여성에서 특히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2016년 6월까지 가장 최신 자료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소금의 일 권장 섭취량이 하루에 5g 미만입니다. 5g이라고 하면 5000mg인데요. 나트륨, 즉 소듐은 2g, 2000mg이고요. 그 다음에 NaCl, 염소 같은 경우에 이제 3g, 3000mg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 소금의 단위를 제품에서 표시를 할 때는 신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179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 1800mg이니까 1.8g, 하루 권장 섭취량의 90%에 해당하죠. 근데 우리가 신라면 먹을 때 신라면만 먹는 게 아니, 라면만 먹는 게 아니고 이제 김치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끼니에는 된장찌개, 김치찌개도 먹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소금 섭취량이 옛날에는 12, 13g이었는데 최근엔 좀 떨어져서 약 9g 정도 가까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떨어졌지만 세계보건기구 권장 섭취량보다 약 2배 가까이 되죠. 그래서 소금 섭취량이 권장 수준으로 줄면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던 와중에 2014년에 아메리칸 저널 오브 하이퍼텐션, 미국 고혈압 저널이라는 학술지에 기존에 발표됐던 23편의 관찰 코호트형과 2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하루에 6.6g에서 12.4g의 소금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이보다 적게 섭취하거나 많이 섭취하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오히려 가장 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 적게 섭취하는 것도 사망률 위험이 높일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5g보다는 수치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하루 권장 섭취에 대한 개정도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기의 경우는 세계보건기구 산업국제암연구소에서 2015년 10월에 가공육인 햄, 소시지, 베이컨을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을 많이 먹게 되면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의 경우는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바로 그 전 단계인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룹 2A, 2A군이죠.
그 이유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수백 편을 점검해 보니까 가공육을 50g 하루에 먹을 때마다 대장암 위험성이 18%씩 증가했고요. 적색육의 경우는 이보다는 100g 먹을 때마다 대장암 위험성이 17%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대장암의 위험성을 높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가설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기 자체 성분에 햄철이라는 화학 구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공 및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 화합물과 다음방향적 탄화수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얼마 정도 먹으면 안전할까요?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하루 70g의 적색육과 가공육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적색육이 많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65g 미만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적색육은 60g 좀 넘고요. 가공육은 4g 정도를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고기 양 정도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이 과도하게 고기를 자주 먹는 경우는 대장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죠. 대략적으로 일주일로 따지면 하루에 70g이라면 490g이니까 약 500g, 즉 삼겹살 1인분이 150이나 200g이라고 따지면 한 2, 3인분 정도 이내로 일주일에 섭취하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과 채소인데요.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자주 먹는 사람은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이 적고 오래 삽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5-a 캠페인을 합니다. 하루에 5가지 색깔이 다른 과일과 채소를 5단위 먹는 것이죠. 이 정도로 먹게 되면 양으로 따질 때는 하루에 400g 이상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하루에 대략 한 500g 내외 정도 먹는 거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은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는 상태고요. 문제는 색깔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색깔을 다양하게 먹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서 5가지 색깔이란 거는 빨간색, 녹색, 노란색, 보라색, 하얀색인데요. 꼭 이 색깔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기 다른 색깔마다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각기 다른 항산화제나 여러가지 영양물질, 비타민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먹자는 것이죠. 그리고 5단이라는 거는 2컵 반 정도가 됩니다. 맥주컵으로 따질 때 한 컵의 반에 해당하는 게 1단이니까요. 2컵 반 정도면 충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이 있어요. 과일과 채소 이거를 갖다가 1단위를 원서빙인데요. 1단위를 한 접시로 잘못 번역을 해서 5접시나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먹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와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각기 색깔이 다른 5가지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5단위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암 예방을 위한 8가지 식사 수칙 보면요. 국제암연구기구 보면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가공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단당류 음식들 피하고 과일과 채소 골고루 섭취하고 붉은색 고기 일주일에 510g 이내로 제한하고요. 술은 적정 음주하고 소금 하루에 5g 혹은 6g 미만으로 너무 짜지 않게 먹고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내용과 거의 일치를 하죠.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일부 영양 보충제는 암 발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보충제 의지하지 말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 영양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것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2-30분에 걸쳐서 올바르게 사는 방법,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너무 뻔한 얘기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은 실제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성을 줄이고 사망률까지 낮추고 생명을 연장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실한 생활 습관,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할 것을 저는 권장을 하고요. 나머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것은 주로 실험 연구나 동물 실험, 그리고 일부 아주 소규모의 임상시험에서만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지 말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승곤TV 지금까지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